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지는 않으셨나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힘을 얻어요. 이렇게 좋은 말들을 듣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판단하지만 때때로 그 판단이 틀리기도 합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사람이 나중에 돌변하는 순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순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 사람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4가지를 통해 그들의 본심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바로 당신밖에 없어요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정말 좋죠. 내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말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처럼 느껴져 경계심을 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때로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라며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말이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금전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장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를 떠안게 되었을 때, 혹은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당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또는 당신만이 이 상황을 이해해 줄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의 깊은 선의와 강한 책임감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절을 어렵게 만들고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신의 시간, 노력, 심지어는 물질적인 자원까지 끌어들이려 합니다. 한번 도와주고 나면 그들은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의존하려 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당신밖에 없어요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당신의 심리를 조종하여 특정 행동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이자 교묘한 회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 강하며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 한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불편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 심리적인 부담 등 인간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라는 말은 결국 자신의 고통과 부담을 당신에게 전가하려는 교활한 시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 말을 너무 자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 말의 진짜 의미와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냉철하게 되짚어 보세요. 그가 정말 당신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깊이 신뢰해서 이 말을 하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혹시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포장하며 당신의 강한 동정심과 책임감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칭찬하며 치켜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모시키고 결국에는 당신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밖에 없어요라는 말에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평소 당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능력은 소중하며 그것을 함부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첫 번째 말에 대한 우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은 이건 비밀인데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예요,입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만이 특별하고 은밀한 정보를 공유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며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강한 유대감과 친밀감이 형성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고 중요한 정보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이 급격히 커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요? 마치 아주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다가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나 험담, 혹은 부정적인 정보를 당신에게만 은밀히 이야기하는 사람 말이지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좋지 않은 소문이나 개인적인 약점을 당신에게만 귀띔해주면서 이건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야.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경우입니다.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 대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비밀스러운 고민을 당신에게만 털어놓으며 내가 이렇게 힘든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라고 말하며 당신의 감정적인 동조를 유도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과의 친밀감과 신뢰를 가장하여 결국에는 당신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거나 혹은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이 퍼뜨리고 싶은 소문이나 정보를 은밀하게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 공유는 순수한 신뢰와는 거리가 멀고 자신들의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묘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의 통찰력 있는 말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은 침묵 속에 숨겨진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 이 말은 비밀을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항상 순수하거나 선의로 가득 찬 것은 아닐 수 있음을 깊이 시사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내용의 비밀이나 타인의 사적인 정보 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 비밀이 과연 당신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비밀을 당신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는 일인지를 깊이 있고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 비밀의 다음 유포자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중요한 정보를 캐내려 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자신들의 정보망이나 편을 들어줄 지지자로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입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비밀인데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라는 말에 현혹되어 무조건적으로 동조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세요. 진정한 신뢰와 건강한 관계는 이러한 비밀 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진실한 행동과 투명하고 존중하는 소통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이는 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숨겨진 의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두 번째 말에 대한 우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마입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매우 책임감 있고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특히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고 있을 때 이 말은 당신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큰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누군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말 뒤에 숨겨진 무책임함이나 당신의 주도권을 빼앗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교묘한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요? 당신이 걱정하는 문제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것처럼 호언장담하고 큰소리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악화시키는 사람 말이죠. 예를 들어 당신의 중요한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해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게.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해놓고는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잠수를 타버리거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중요한 재정 문제나 투자에 대해 나만 믿고 맡겨.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잖아. 내가 알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줄게라고 하면서 당신의 소중한 돈을 함부로 다루거나 무모한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의 불안감과 의존적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당신의 중요한 결정권과 주도권을 자신들에게 넘기게 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이끌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의나 충분한 참여 없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들 수 있으며 만약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모든 비난과 책임을 당신에게 가차없이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절제에서 오고 불행은 무분별한 욕망에서 온다. 이 말은 타인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무분별한 권력욕이나 책임 회피의 교묘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 결과는 더욱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말라고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단호하게 말한다면 그 말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냉철하게 의심하고 평가해 보세요. 그가 정말 당신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짊어지려 하는지 아니면 단지 당신의 개입을 막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거나 상황을 통제하려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혹시 당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결정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내리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중요한 주도권을 빼앗고 당신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마라는 말에 현혹되어 무작정 모든 것을 맡기거나 안주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은 항상 신중하고 충분한 고민 끝에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당신 스스로 직접 참여하여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태도입니다. 당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한 통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세 번째 말에 대한 우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은 너라면 이해해 줄 거야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너그러움과 깊은 공감 능력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당하고 때로는 무례한 행동을 묵인하게 만들려는 매우 위험한 의도를 가집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심이 많고 관대한 사람이라는 특별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로는 교묘한 심리 조작의 시작이자 당신의 선의를 악용하려는 전조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관대함을 이용해 합리화하거나 당신에게 명백한 불편이나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놓고는 너라면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말이지요. 예를 들어 당신과의 중요한 약속 시간을 매번 습관적으로 어기거나 당신의 소중한 물건이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손상을 입힌 후에 내가 좀 정신없이 바빠서 그랬어.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 혹은 이 정도는 가까운 친구 사이니까 괜찮지 않겠어? 너라면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상처를 깊이 준 후에도 내가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너는 넓고 깊은 마음으로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굳게 믿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교묘하게 회피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의 깊은 이타심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악랄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너무나 쉽게 얻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한한 인내심과 관대함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결국에는 당신의 희생과 양보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차 지치고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윤리학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용은 모든 덕의 근본이다. 이 말은 지나친 관대함이나 무조건적인 이해가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지나친 관대함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속하고 반복할 명분과 기회를 제공하며 결국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너라면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말은 당신의 현명한 중용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맹목적으로 용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너라면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너무 자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그 말의 진정성과 그로 인해 당신이 감당해야 할 감정적, 물질적 몫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그가 정말 당신의 깊은 이해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편의와 이득을 위해 당신의 순수한 관대함을 무자비하게 이용하려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혹시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무조건적인 이해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귀한 배려심과 이타심을 교묘하게 착취하고 결국에는 당신을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깊이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라면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말에 쉽게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맹목적으로 동의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는 상호 간의 진실한 존중과 깊은 배려, 그리고 명확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소중한 이해심과 관대함이 남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지혜로운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네 번째 말에 대한 우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네 가지 말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이건 비밀인데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너라면 이해해 줄 거야. 이 말들은 모두 겉으로 듣기에는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경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무심코 받아들이거나 맹목적으로 동조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용당하거나 심지어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관된 행동과 평소에 당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귀한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거나 악용당하지 마세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그의 명언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타인의 이득이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지혜를 기르세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